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저녁 8시 5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씨, 혹시 태블릿 PC가 누구 것인지 아시나요? 이것이 오늘 저녁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그 SNS 중에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의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내가 썼던 글이나 내가 올렸던 사진을 그 날짜에 또 보여줍니다. 당신이 5년 전에 무슨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4년 전에 무슨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저에게. 내가 오늘 딱 보니까 제가 5년 전에 썼던 글을 페이스북에서 제게 알려줬더라고요. 당신이 5년 전에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5년 전 글이지만 또 다시 한번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태블릿 PC에 관계되는 글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여러분께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이게 5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PD와 기자에 이용당하는 국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미래 미디어 포럼 논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7년 1월 17일 5년 전입니다. 미래 미디어라는 언론단체에 제가 회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촛불은 많이 모여도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촛불 한 개 한 개의 빛 에너지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촛불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광장이나 거리에서는 가로등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촛불로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대상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댈까요? 광장의 촛불은 무엇을 보려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촛불 그 자체를 보여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광장 촛불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둠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두울수록 더 효과가 납니다. 둘째, 다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촛불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촛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어둠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밤 시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인 다수의 사람만 모을 수 있다면 촛불 집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광우병 파동 때도 언론이 사람들을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역시 언론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촛불 집회 뒤 연출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광우병 파동의 연출자는 MBC PD들이었습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연출자는 JTBC 기자들입니다. 연출자가 사람들을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슬로건이 필요합니다. 광우병 연출자인 MBC PD는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구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출자인 JTBC 기자들은 일개 아내자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주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개의 슬로건 모두 대중을 흥분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데 적합한 광고 카피들입니다. 광우병 파동에 사용된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구호의 진위, 사실인지 여부가 밝혀지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년 동안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검증하는 데는 1시간 또는 수십 분이면 족합니다. 석 대의 태블릿 PC, 즉 JTBC가 검찰에 제공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것, 고영태 씨가 검찰에 제출한 것, 이거 두 번째 PC. 특검이 입수한 것, 이 세 번째를 한 곳에 모아서 검증하면 됩니다. 세대의 태블릿 PC 공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적극적으로 기피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JTBC, 검찰, 특검, 헌법재판소입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집단은 정답을 애써서 피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피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왜 정답을 피해갈까요? 정답이 공개되면 자신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JTBC는 일찌감치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어제 2017년입니다.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추순실 씨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제발 태블릿 PC를 보여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태블릿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답을 피해가는 나라입니다. 특검은 정답을 피해가기 위해 한 달 더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피해가는 나라의 국민들은 정치인 또는 정치적인 사람들에 의해 동원되는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위 가진 자와 배운 자들입니다. 라고 2017년 1월 17일 제가 미래미디어 포럼 회장으로 있을 때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 마침 그 태블릿 PC 진상규명 5주년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L타워에서 있었고요. 김기수 씨 변호사가 이 세미나를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그 김경재 대선 후보가 오늘 이 장례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새삼스럽게 하는데 김경재 후보가 5년 전에 태블릿 PC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더라고요. 오늘 김경재 후보가 여기 방문한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예, 우리 김기수 변호사가 그때 시작한 거예요. 김기수 변호사하고 변희재 동지하고 그 추운 날 방심이 쫓아가서 막 항의하고 좀 그랬죠. 기자에게나 벌써 10년의 반이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방금 우리 이상로 기자하고 거리를 다녀오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여러분들 외국에 많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요새 이 강동이나 이 근처를 보면요,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없어요. 정말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를 이상한 빨갱이들이 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 택도 없는 짓거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역사가 좋은 우여곡절을 가지고도 좋은 데로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2만 9천 명이 돼요. 3만 명이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만 분의 1 김기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재판 그것도 저희들 꾸준히 도와주고, 또 그 과정에서 변희재 같은 용사가 생겨서 태블릿 PC는 이제 완전히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 정권의 이제 탄압이 구체적으로 변희재의 태블릿 PC 문제, 우종창의 어둠과 빛의 기록, 그리고 또 일부러 붙이자면 손상대 씨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관한테 막 압력을 넣고 니들 똑바로 하라 그런 것 때문에 감옥소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이 앞에 나선 그 용사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이동환 변호사도 있고 뭐 부정선거 앞서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태블릿 PC가 그때 시작은 대단히 미미했지만 그것이 엄청난 역사적으로 창대한 의미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순전히 김기수 변호사에게 제가 축하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여러분, 오늘이 그 태블릿 PC 진실규명 투쟁 5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지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김경재 후보가 5년 전 태블릿 PC 진상규명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탄핵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특검도 말이 바뀌고 뭐 다 바뀌는데 말을 바꾸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 그러니까 최성훈 씨만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는 처음부터 자기는 태블릿 씨를 모른다. 내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특검도 말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만큼은 바꾸지 않았어요. 태블릿 PC를 갖고 있지 않고 사용법은 모른다 라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JTBC는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수없이 말을 바꿨어요. 아마 말 바꾼 건 수십 번이 넘을 겁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만큼은 태블릿 PC에 전혀 모른다, 자기 게 아니다 라고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것,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JTBC, 검찰, 법원에서는 최성원 씨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성원 씨가 오케이? 그러면 좋아. 돌려줘. 내 거라며. 이렇게 최순실 씨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압수된 태블릿 PC 돌려달라. 이건 내 거라면서. 내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돌려줘. 라고 하는 게 지난 12월 22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돌려줘. 그건 내 거라면서. 너희들이 내 거라고 그랬잖아. 태블릿 PC. 그럼 돌려줘. 그랬더니 깜짝 놀라운 사실. 검찰에서 네 거 아니야.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았다. 최순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최성원 씨 거라고 해서 뭐 그 난리를 뭐 국정농단했다고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고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은 그런 태블릿 PC가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성원 씨게 아니래. 그럼 무슨 얘기예요? 뭘로 탄핵을 했어요? 뭘로 사람들을 촛불광장으로 불러냈나요? 태블릿 PC는 처음부터 가짜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가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태블릿 PC 공동체다. 결국 태블릿 PC가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방송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철회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태블릿 PC는 최성원의 건이 아니에요. 태블릿 PC는 최성원의 것이 아닌 것을 최성원의 건으로 만드느라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이 팀장이었고 한동훈은 그 팀원이었어요. 거기에 증거를 가짜로 집어넣은 것까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보고서에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대선에 세 사람이 나올 때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씨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 이제 본선 무대에 딱 갔어. 도저히 이재명이 윤석열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태블릿 PC를 이재명이 들고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잠깐 스톱. 이재명이 보니까 태블릿 PC 가짜라고 그러대. 보니까 다 속았어. 나도 가짜의 태블릿 PC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어. 윤석열 씨가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탄핵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안철수 당신이야 라고 이재명을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너 미친놈이다, 이상로도 미친놈이야, 이재명이가 왜 태블릿 PC가 가짜다라고 하겠어. 저는요, 여러분, 이재명이는 합니다라는 슬로건 모르세요? 이재명이는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면 감옥 가야 돼요. 수십 년 감옥 가야 돼요. 여러분, 감옥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태블릿 PC가 가짜다,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탄핵을 윤석열이가 엉터리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 사람 엉터리다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거 말 안 하고 그냥 감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떨어질 것 같으면 진실을 말한다는 겁니다. 가짜를 말하지 않아요. 이재명이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재명이가 가짜를 말하면 사람들이 다 그저 뭐 그러려니 가짜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재명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뒤집어지게 돼 있고 이 선거판은 뒤집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이재명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선 무대에 가서 가장 진실된 사람이 이재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은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진실이 폭로되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씨는 무슨 일이든 합니다. 떨어지면 자기는 감옥에 갑니다. 확실한 방법이 뭐냐? 나보다 더 큰 범죄를 윤석열이 저질렀다. 그건 뭐냐? 탄핵은 사기였다. 이 윤석열 때문에 나도 속고 문재인 대통령도 했고 대한민국 보면 모두 다 속았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풀어준 거 아니냐? 문재인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봐라, 태블릿 PC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미 다 수사가 끝났어. 가짜라고. 라고 이재명이는 할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특히 이 사람은 할 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탄핵을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안철수.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여러분 우파 시민 여러분 나를 찍어주세요. 이 사람이 태블릿 PC를 가짜로 조작을 해서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나도 속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속였고 대한민국 모두를 다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200여 명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5명이 수사를 받다 죽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것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재명이는 그걸 말할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꿩이 매에 쫓기다가 급하면 머리만 쑤셔 박아요. 매를 안 보면 되는 거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면 그런 거 폭로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재명이는 그것을 폭로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3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3후보가. 이 제3후보는 곧 2주 후면은 퇴원하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주도하고 그 박근혜 당에서 후보를 내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윤석열이 공격을 받더라도 그래?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3후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3후보가 이 순위에서 1등이 1위가 될 수 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에 그 실권을 쥐고 그 정당에서 이렇게 이 네 분 중에 한 사람을 후보자로 내면 여기가 1등이 되고 윤석열이 2등이 되고 안철수가 3등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서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 3위가 공격하면 된다. 이재명 씨, 당신도 공범이야. 당신도 촛불 들자고 난리 쳤잖아. 라고 싸잡아서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3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3후보는 반드시 지금 합쳐봐야 지지율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딱 정치 재개를 선언하면서 그 정당에 실권을 쥐면서 그 정당에서 이 우파 후보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게 전개된다. 이 제3후보가 1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3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몸이 불편하시지만 퇴원하자마자 정치 참여를 선언하셔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이 택할 수 있는 정당은 2개의 정당이 있다. 조원진의 우리공화당과 그리고 김경재의 이름은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정당이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진 당과 김경재 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면 된다. 아니면 두 사람이 합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대선판은 요동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물론
제 주장을 매우 비난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난하는 분에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씨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태블릿 PC가 누구 건가? 이미 최소원님께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윤석열이는 태블릿 PC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태블릿 PC의 발목을 잡힐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에 나오시면 빨리 정치 재개를 선언하고 4명 중에 한 분을 후보로 옹립을 하고 추대하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보궐선거 그리고 6월달 지방선거에까지도 아주 훌륭한 후보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글쎄요, 독립언론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기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이제 거의 15,000명이 다 돼갑니다. 보면 15,000명 됐나요 오늘? 카메라 출동 그 구독자분이 거의 15,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독자 수가 14,900명입니다. 지금 한 100분만 들어오시면 15,000명이 됩니다. 15,000명이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15,000명 그 구독자분들이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노력하면 이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재정적 후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모아서 여론조사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데요. 댓글에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다들 박사가 되셨네요. 드레스덴 연설문 이것도 그 JTBC 손에 있을 때 처음 열렸다 이런 거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걸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 윤석열이처럼? 불가능해요.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광화문 광장에서 같이 태극기를 들었던 우파 독립언론인들,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 가짜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 갑자기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예요.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인가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치 후진국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카메라 출동을 시청하시는 15,000명 독자분들은 절대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저와 그리고 15,000명 카메라 출동 구독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나락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미련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이 얕게 굴지를 못해요. 누가 이렇게 저 사람 힘이 셀 것 같아 딱 붙잖아요. 전 그 짓 못하겠습니다. 태블릿 PC는 최소문 씨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와 한동훈이가 조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그 사람을 지지해야 된대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나 지지하세요. 나는 싫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제가 말합니다. 범죄자와 손잡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는 사실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감히 진실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무서운 용어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자는 사실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팩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실의 편에 서십시오. 절대로 범죄자와 손을 잡지 마십시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